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4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건설사 자금 손실이 굉장히 커졌고 이로 인해서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4월에 터질 거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건설사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4월에 문제 생길 것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건설사에 있는 부동산 PF 이런 문제가 약하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4월 경제 위기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월 위기설이 지금 건설사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위기설 속 잇따른 법정 관리행. 특히 중견, 중소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태형건설 나왔죠? 태형건설이 작년 말에 워크아웃 신청됐고 워크아웃 되면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막 주식도 들어가고 했지만 이번에 주식 거래 정지 당했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지금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첫 수주가 뭐였는지 아세요? 도로건설이에요. 도로건설은 공적 사업이죠. 뭐라고 불러요? SOC 사업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진짜 그렇게 하죠. 일본에서 부동산 무너졌을 때 건설사들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OC 사업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진짜 쓸데없는 데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워크아웃 위기까지 간 저런 건설사들보다 더 양질의 건설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건설사 살리기를 위해서 위험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SOC 사업을 퍼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GTX가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GTX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D노선까지밖에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막 EF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왜 갑자기 전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 직권으로 발표가 나왔죠. 그거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죠. 그 자금은 어디서 돼요? 민자에서. 반 이상이 민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들 지갑 끌어다가 여기 GTX 연결할 거니까 너네가 혜택 볼 거니까 돈 내 라고 해서 돈 내도록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건설사 살리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계속 민간 자금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험한 태형건설에게도 SOC 사업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사 붕괴가 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 끊이지가 않는 거다. 왜? GTX 자체가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렇게 급 발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GTX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웬만하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총선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SOC 사업도 건설사 안 터지는 것도 총선 전까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4월 위기설 역시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계속되는 4월 위기설, 금융당국에서도 실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도 4월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회사채 시장, 요것도 문제죠. 기관들이 연초에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데 이게 연초 효과가 마무리되는 게 4월이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요즘 건설사들이 위기가 오니까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산 매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채권 발행. 그래서 이 채권 발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 기관들이 연초에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었는데 이 연초 효과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설사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또 4월 위기설이냐? 새마을금고 예전에 뱅크런 이야기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 그때 연체율이 6%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7%대가 나오고 있죠. 어디가 문제예요? 부동산 PF. 근데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관리형 토지 신탁 언제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2019년에 1600억 정도였는데 2023년에 보니까 16조가 되어 있더라.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럴 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PF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값 올라가고 계속 돈 벌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4월 위기설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면적인 4월 위기설도 물론 있죠. 이거는 너무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 이딴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보여지는 위기, 보이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말씀드리지만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 딱 차 하나 지나갈 길밖에 없는데 저쪽에서 차가 시속 150km로 밟고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그게 보여. 근데 옆으로 뛰지도 못해. 피할 데가 없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런 보이는 위기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고 있습니다. 긴축시장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돈을 풀었을 때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베네수엘라다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실패,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그따위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퍼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유시민 이런 분들은 또 저기 정부에서 퍼주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왔지만 퍼주기식 분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포퓰리즘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흘러간다,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떴었죠. 근데 물론 이거 지금 최근에 윤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포퓰리즘 뭐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의료에 대해서 의대 설립하면 이거 포퓰리즘이다, 의사들 늘리고 이런 것도 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밀고 갔는데 요즘에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 없죠. 의사들이 잘못했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런 거고, 포퓰리즘 그렇게 탓했어요? 근데 이번 정부 하는 거 봅시다. 특례 보금자리론 퍼주기죠. 대출로 퍼주기죠. 포퓰리즘 맞죠? 이것도 똑같은 잣대를 보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이었다면 이것도 포퓰리즘이 맞죠. 그리고 빚 탕감이 굉장히 심하죠. 통신비 통합 채무 조정 추진, 이런 거, 신용 사면, 그 다음에 새 출발 기금, 그 다음에 빚 탕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총선 앞두고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죠. 그러니까 한은에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빚 탕감 정책이 언제 많이 나왔어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돈을 저렇게 풀고 있죠. 총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전에 푼 거는 특례로 풀고 대출로 풀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막 총선 때 다 돼가니까 빚 탕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총선 끝나고도 저게 계속될 수 있느냐. 총선 끝나고도 계속 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작년까지는 채권 안 풀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하는 마통도 꺼내다 쓰고 뭐 외평기금이나 이런 데다 끌어다 쓰고, 근데 이미 다 썼죠.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엔 탕감 정책으로 가고 있죠. 총선 끝나고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 빚탕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 번 해주면요 계속 해주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해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문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 해주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지금 기관에서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가 채권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고 뭐고 간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테고, 만약에 계속 푸는 거를 멈춘다, 총선 이후에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때 탕감 받은 사람들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낮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고, 빚을 못 갚으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시 빚을 낼 수 있도록 탕감을 해주고 신용 사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다시 대출 시장에 유입이 되면은 안 그래도 높은 부실 대출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 저게 더 된다고 하면은 위기는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저런 사면 정책들이 멈추게 된다면은 그 상황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다. 문제는 2024년이 어떤 해예요? 2019년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린 해죠. 그리고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더 내린 해죠.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책대출 아니면 30년, 40년 고정 안 돼요. 5년 고정이고 그 이후 변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변동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올해부터 쏟아져 나오는 시기다. 변동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총선 공약에서도 뭐 돈 푼다, 뭐 민주당도 돈 푼다, 국민의힘도 돈 푼다,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그거 될까요? 총선 공약 완료율을 보면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공약부터가 안 되겠느냐? 여러 개 안 되는 거, 지킬 수 없는 공약부터 안 하겠죠. 돈 푼다는 거 지금 계속 돈 푼다 여러 가지 공약은 해주고 있지만요, 이거 총선 끝나고도 될까요? 어느 당이든 간에 돈 푼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당이든 간에 돈 푼다는 공약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돈 푸는 것은 총선 이후에 지금보다 규모가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시장은 가계에서 돈 풀어서 버티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만 금리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돈 더 쓰라고. 그게 언제까지 되겠냐. 4월 총선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 비단 건설사나 채권 시장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런 기사들 뜨죠. 뭐 동탄이 뭐 23억을 찍었니, 뭐 송파구가 뭐 계속 오르고 있니, 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니, 뭐 계속 그렇다는 이야기 하지만요, 바닥인 줄 알고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서만 항상 물려요. 대표적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빨리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막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인 줄 알고 산 사람들 어때요? 이렇게 물리죠. 이렇게 물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닥론 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진짜 바닥이면은 지들이 사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렇죠. 진짜 바닥이면은 지들끼리 암암리에 미리미리 사놓지, 지금 팔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매물이 저렇게 쌓였고 거래량이 이 정도로 개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바닥이냐. 왜? 금리 부담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후 변동이 많다. 그것은 계속 변할 수가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위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예적금, 은행채나 예적금 만기가 보통 1, 3년짜리가 대부분인데, 이게 최근엔 1년, 6개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레고랜드 사태 수습하느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장기 카드채 차환 앞둔 카드사들 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높아져서 높게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채권이 발행될 때 어떻게 나오겠냐. 금리가 떨어지겠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요, 기준금리에 비해서 관치금융으로 대출금리가 엄청 낮은 편이에요. 즉, 그래서 은행들 신용도가 떨어진 상황이고 은행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자 장사 많이 했다 해가지고 순수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이자 수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버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서 그걸 상매각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서 금리 인하기에 과거처럼 팍팍 내려줄 수 있겠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얼음바닥이었고 매우 살얼음 바닥이어서 더 빠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라. 지금 4월 경제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거를 미루고 미룰수록 눈덩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